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이번 주말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장이 열려 있을 때는 차라리 낫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보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보는데요. 주말에는 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은 안 멈춥니다. 월요일에 다시 힘을 받을까? 이번에는 진짜 분위기가 바뀔까? 좋은 뉴스는 많은데 시장이 믿어줄까? 하이닉스는 계속 치고 가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제대로 따라붙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계좌의 중심이고 한국 증시 분위기를 보는 기준이고 반도체 장세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내 종목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금요일 종가가 얼마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태도로 다시 보느냐입니다. 주말 동안 시장은 많은 걸 다시 계산합니다. 미국 반도체 분위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흐름,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 HB, M4E 뉴스의 실제 의미, 구글 2나노 파운드리 논의,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 반도체 정책과 클러스터 기대감, 이 모든 걸 월요일 아침에 다시 가격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새 주의 첫 거래일이 아닙니다. 주말 동안 쌓인 기대와 의심이 한 번에 부딪히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AI 메모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HBM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D램 가격이 오르냐, 이 정도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질문은 훨씬 날카롭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를 누가 더 확실하게 공급하느냐, 엔비디아와 빅테크 공급망 안에서 누가 더 깊게 들어가 있느냐, 다음 세대 HBM에서도 고객사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E1 두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이 뉴스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샘플 출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샘플 출하는 출발선입니다. 그 다음이 고객사 검증이고, 그 다음이 양산이고, 그 다음이 수율이고, 그 다음이 실제 공급이고, 마지막이 마진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2단계를 하나씩 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객이 믿고 물량을 줄 수 있느냐, 경쟁사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돈이 되는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은 이 기대를 시장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이닉스와의 비교가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도 HBM4E1 D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두 회사를 비교합니다. 삼성전자는 따라잡고 있는가? 하이닉스는 더 앞서가고 있는가? 누가 고객사 검증에서 더 빨리 신뢰를 받을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 AI 메모리에서 더 높은 마진을 다져갈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뉴스 자체가 아닙니다. 시장 해석입니다. 하이닉스 뉴스는 시장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이미 앞선 회사가 더 앞서가려 한다. 삼성전자 뉴스는 이렇게 읽힙니다.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이 차이가 큽니다. 하나는 확장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회복보다 확장의 돈을 더 빨리 붙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힘을 받으려면 반도체 장세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늦은 HBM 주자가 아니라 다시 따라붙는 AI 메모리 대형주로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지만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월요일장은 단순히 오르냐 빠지냐가 아닙니다. 시장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느냐를 보는 자리입니다. 월요일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미국 반도체 뉴스가 주말 뒤에 다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서버 투자가 계속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만 보면 부족합니다. 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글로벌 메모리 업황과 AI D램 수요에 돈이 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한데 마이크론이 약하면 시장은 아직 GPU 쪽만 사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강한데 삼성전자가 무겁다면 시장은 메모리 안에서도 누가 HBM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느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미국장이 올랐냐 빠졌냐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지수 안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 장비주 흐름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같은 장비주에도
AI 투자 확대 기대가 붙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AI 반도체 장세가 진짜 넓어지면 메모리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움직이고, 소재가 움직이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까지 따라옵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받는지와 동시에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단순 삼성전자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장세로 커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월요일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이번 FOMC 이후 시장은 다시 금리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연준이 물가를 어떻게 보고 금리를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둘지에 따라 기술주와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흔들립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하이닉스 같은 고탄력 AI 메모리 주도주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사는 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순수 AI 메모리 베팅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대표주이자 반도체 대형주이자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볼 때 반드시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금리 뉴스가 멀리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 방향이 외국인 수급을 바꾸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그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중 AI 칩 규제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첨단 AI 칩에 접근하는 경로까지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악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중심 AI 공급망 안에서 누가 더 깊게 들어가 있느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 공급망 연결성이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검증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미중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수요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공급망에서는 검증된 공급사에게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삼성전자가 미국 AI 공급망 안에서 어떤 위치로 해석되는지 봐야 합니다. 중동과 유가도 월요일장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장은 AI 반도체만 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생깁니다. 물가 부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춥니다. 금리 기대가 뒤로 밀리면 기술주와 반도체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흔들리면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중동 뉴스가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월요일 삼성전자 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감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HBM 하나로만 설명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패키징도 있습니다. 이 넓은 사업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강점입니다. 하지만 단기 주가에서는 숙제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기대와 의심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글 차세대 AI 칩 일부를 삼성전자 2나노 공정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건 분명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AI 칩 수요가 커질수록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빅테크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공급망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고 그 틈에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논의는 기대감입니다. 계약은 숫자입니다. 양산은 실력입니다. 수율은 신뢰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논의 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고객, 실제 물량, 실제 양산 일정, 실제 수익성,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파운드리 기대감이 붙더라도 그 뉴스가 단순 기대인지 실제 수주 가능성으로 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가벼워지려면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시장이 믿을 만한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좋은 뉴스가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HBM4E도 있고 파운드리 기대감도 있고 정책 배경도 있고 AI 메모리 사이클도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어떤 뉴스에 더 높은 가격을 주느냐입니다. 주식시장은 뉴스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에게 HBM 뉴스가 붙으면 이미 강한 회사가 더 강해진다로 봅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HBM 뉴스가 붙으면 이제 격차를 줄일 수 있나로 봅니다. 같은 뉴스인데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 반응도 달라집니다. 월요일은 이 출발점이 바뀌는지 보는 날입니다. 정책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에게 단순 테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기와 물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첨단 공장을 짓는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망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하고 도로와 물류가 필요하고 인허가와 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 병목을 풀어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에게 정책은 HBM 생산 능력 확대 기대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에게 정책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으로 연결됩니다. 월요일 주가를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돈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봐야 할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지입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무겁다면 시장은 아직 AI 메모리, 순도 높은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강해지면 반도체 장세가 넓어지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까지 돈이 번지는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움직이면 대형주 장세입니다. 장비, 소재,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면 업종 전체 장세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사는지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도 특정 종목만 사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후 흐름입니다. 아침 기대감보다 중요한 건 오후 매물 소화입니다. 강한 장은 오후에도 힘이 남습니다. 약한 장은 아침만 좋고 밀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뉴스를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HBM 뉴스도 있고 파운드리 기대도 있고 정책 배경도 있고 AI 메모리 사이클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면 마음이 바로 바뀝니다. 처음에 강하면 드디어 가나 싶고요. 처음에 밀리면 또 안 되는 건가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 내가 잘못 들고 있나 싶어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월요일은 첫 장면만 보고 판단할 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안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약세가 줄어드는지, 외국인이 다시 움직이는지, 장비주와 소부장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월요일에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재료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결론이 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메모리 사이클, HBM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수율, 외국인 수급, 정책 지원, 코스피 전체 자금 흐름, 이게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월요일에 하루 등락보다 흐름의 질을 봐야 합니다. 누가 사는지, 어디까지 돈이 번지는지, 오전 기대감이 오후까지 남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은 다르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뉴스 기대감으로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시작한 뒤 위에서 매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힘을 내는지 봐야 합니다. 약하게 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자체보다 중요한 건 아래에서 누가 받아주느냐입니다. 보합권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면 돈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가격보다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관망자분들은 오히려 좋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분들은 감정이 섞입니다. 오르면 더 욕심나고 밀리면 불안하고 하이닉스가 더 강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망자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반도체 전체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지,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붙는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살아나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코스피 안에서 아직 덜 움직인 대형주로 순환하는지, 이걸 보면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다음 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가장 좋은 흐름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무리하게 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힘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이닉스만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힘을 받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까지 돈이 번지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단순 하루 매수가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중심축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아침에 기대감으로 강하게 시작했는데 위에서 매물이 나오고 하이닉스만 버티고 삼성전자는 계속 무겁고 장비주와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아직 삼성전자 장세가 아니라 하이닉스 중심 장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월요일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보다 월요일의 시장이 어떤 태도로 돌아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는 HBM4E 기대감이 있고요. 파운드리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봐야 하고 금리와 환율도 봐야 하고 미중 AI 칩 규제와 중동 유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이닉스와의 비교도 계속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시장이 아직 하이닉스만 보는 건가? 삼성전자에서 장비주로 돈이 번질까? 후공정과 패키징이 다음 차례일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 이 판단을 장중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월요일장은 첫 방향만 보면 안 됩니다.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밀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강하게 출발한 뒤 매물을 소화하는지, 약하게 출발했는데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상대 약세가 줄어드는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까지 돈이 번지는지, 정책 뉴스가 실제 투자 심리로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한국장까지 이어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던 자료들 있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아직 덜 움직인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드렸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다음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면 시장은 그 다음에 어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어디는 아직 덜 움직였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흐름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기준 없이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를 때는 놓칠까봐 급해지고요. 밀릴 때는 무서워서 던지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월요일처럼 주말 뉴스와 미국장,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날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이름보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배응 기준 자료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가 흐름 볼 때 참고하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까지 같이 넣어뒀습니다. 보조지표도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구간인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전략 노트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월요일처럼 중요한 장에서는 전략 노트가 특히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작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 흐름인지,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기다려야 하는 흐름인지,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 장인지,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장인지,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에 더 오래 붙는지,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같이 버티는지, HBM4E 뉴스가 단순 재료인지 다음 세대 주도권 뉴스인지, 파운드리 뉴스가 기대감인지 실제 수주 가능성인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텍 자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세 가지 자료는 그냥 종목 이름만 나열한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떤 흐름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되게 구성해뒀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좋은 흐름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 돈이 움직이는 길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기존 자료까지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 자료, 전략 노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 점검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요일 종가 하나보다 주말 뒤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시선으로 다시 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HBM4E 기대가 고객사 검증과 양산 기대까지 이어져야 하고, 파운드리 뉴스가 논의해서 확정 가능성으로 넘어가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어야 하고, 반도체 자금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까지 넓어져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강하면 AI 메모리 주도주 장세입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강해지면 반도체 업종 전체 장세입니다. 월요일은 바로 그 차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간다고 말할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대감에서 확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월요일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또는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다음 장 삼성전자와 반도체 흐름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